금연, 흡연과 뇌의 관계. 담배의 잘 알려진 성분은 니코틴이다. 그 외에도 담배는 약 5,000개 이상의 화학물질이 나온다고 한다. 발화물질 덩어리인 타르, 해부학 교실에서 방부제로 쓰이는 포르말린, 또 나프탈렌, 카드뮴, 여러 가지 가스 물질 등이 있다. 흡연할 때 이러한 성분들이 모두 폐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섬뜩하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끊기 어려운 이유는 니코틴 중독성 때문이다. 담배를 피우면 니코틴이 혈액으로 흡수되면서 15초 이내에 뇌에 도달하게 된다. 신경전달 물질 중에서 하나인 도파민의 경로를 활성화해 활력이 생기는 기분이 들면서 중독이 된다. 그런데 반감기가 2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체내의 니코틴의 농도가 떨어져서 초조해진다. 또다시 담배를 피워야만 비로소 안정되는 악순환이 생긴다. 악순환이 생긴다. 흡연과 질병의 관계. 눈, 머리, 치아, 심장, 기타, 순환, 이렇게 담배를 피우면은 주의력과 집중력이 일시적으로 향상된다고 느낄 수 있다. 그러나 뇌를 아주 잠깐 자극할 뿐이다. 1시간 후면은 다시 긴장, 짜증, 집중 곤란, 저런 수면 장애가 생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뇌 혈류량을 감소시킨다.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서 뇌졸중에 걸릴 위험은 3배, 여성이 담배를 피우면 뇌졸중 위험이 더 높다. 45세 미만의 젊은 사람들 100명 중에서 45명은 흡연으로 인해서 뇌졸중이 생긴다. 특히 하루에 1갑 이상 담배를 피우면 허혈성 뇌졸중 위험은 11배, 지주막하 출혈에 걸릴 위험은 4배나 높아진다. 또한 흡연 및 담배 연기는 편두통을 발생시키는데 편두통이 있는 흡연자는 뇌졸중에 걸릴 위험이 3-4배 더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동반 질환이 있는 사람이 담배를 피우면 뇌졸중에 걸릴 위험이 곱하기 효과로 더욱 커진다. 한편 외과 수술을 받은 후에 담배를 피우면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치유가 더디고 뼈도 잘 안 붙는다. 간접 흡연의 경우도 피해는 마찬가지다. 아이가 있는 집에서 흡연자인 아버지가 밖에서 흡연 후에 귀가해서 깨끗이 씻고 집안에서 흡연을 하지 않았다고 하자. 그런 경우에도 아이의 모발에서 니코틴이 검출된다. 이것을 3차 흡연이라고 한다. 간접 흡연 역시 폐암, 심혈관계 질환, 자궁 경부암 등의 원인이 된다. 이처럼 흡연은 뇌를 망가뜨리는 지름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흡연과 뇌의 관계는 아주 밀접하다. 그러므로 뇌 건강을 위해서 담배는 피우지 않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건강한 노년을 위한 청약. 뇌 진료실에는 목소리 증폭기가 있다. 보청기가 없는 어르신과 대화하기 위해서 구비한 것이다. 소통에는 청력의 감소는 큰 걸림돌이 된다.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서로 불쾌하거나 의기소침하기 쉽다. 그래서 청력 감소는 대화 자체를 겁내게 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또한 우울, 불안감, 고립감 등이 심해져서 정신건강도 나빠지며 그나마 있던 관계도 단절되는 원인이 된다. 게다가 청력 감소는 치매와 연관된 인지기능에 영향을 준다. 우리는 일상에서 대화할 때 끝없이 말하고 듣고 생각하며 뇌를 계속 자극한다. 그런데 귀가 어두워지면 이 과정이 사라진다. 한편 우리 몸은 듣고 보고 만지는 감각적인 보조장치를 통해 더 안정적으로 균형을 잡는다. 이때 귀 안에 있는 뇌는 청력뿐 아니라 넘어지지 않게 해주는 평형 감각을 담당한다. 따라서 청력이 떨어지고 뇌의 기능이 나빠지면 평형 기능도 자연스레 감소한다. 그래서 낙상으로 인한 골절 및 인지 기능이 저하되어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 이렇듯이 청각세포는 한번 손상되면 다시 회복되지 않으므로 소음에 노출되는 것을 줄여서 청력을 최대한 보존해야 한다. 작작 좀 마시라. 술과 뇌의 관계. 음주 습관은 빠르면 10대부터 시작이 된다. 그러므로 어릴 때부터 지속된 음주 습관은 자신의 의지로 바꾸기가 쉽지가 않다. 미국 의학협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유행한 뒤에 성인의 음주 빈도가
이전보다 평균 14% 증가했다. 술은 입을 통해서 식도에 들어가서 5분 뒤에 알코올 농도가 상승하고 30에서 90분 사이에 대농도에 도달한다. 공복성을 때에는 그 속도가 더 빠르다. ALDH 돌연변이가 있는 약 30~40%가량의 한국인들은 소주를 한 잔 마시고도 3번간 얼굴이 되기도 한다. 돌연변이 코로나19 이후에 알코올에서 생산된 독성이 강한 대사산물인 아세트알데히드가 분해되지 않아 몸속으로 돌아다니며 여러 조직의 세포들을 죽이거나 손상을 입히게 된다. 술을 잘 마신다고 하더라도 효소의 대사 속도는 제한되어 있어 술의 내독성은 피할 수가 없다. 술을 아무리 잘 마신다고 하더라도 간에서 알코올을 분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시간당 7에서 10g이 최대다. 따라서 술을 너무 많이 마신다면 분해되지 못한 아세트알데히드가 몸속에 고스란히 축적된다. 알코올이 주로 간에서 분해되고 해독되기 때문에 가장 많은 손상을 입는 장기가 간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알코올은 몸 전체에 악영향을 끼친다. 술을 많이 마실 경우에 알코올 분해의 효소가 많은 산소를 먼저 사용하게 되어 간세포의 정상적인 해독 기능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한 산소가 부족하게 된다. 그러면 산화 독성 물질들의 공격으로 인해 간세포가 쉽게 손상되고 결국 죽게 된다. 손상된 사람들을 제외하고 간은 대부분 회복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녀의 차이가 이렇게 있네요. 술 종류별의 혈중 알코올 분해에 소요 시간이 여자가 많이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네요. 나이가 따라서 알코올 도수와 소주, 생맥주, 양주, 와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뇌기능 저하에 따른 다양한 변화. 뇌기능 해마가 뇌기능에서 기저핵이고 시상하부 시상이고 편도체가 있고 소뇌와 뇌관 변연계라는 동기와 정서를 담당하는 기관이라 충동성, 공격성이 높아진다. 전두엽의 기능을 저하시켜 정상적인 학습, 판단, 논리, 사고에 어려움을 준다. 뇌 기능 저하가 되면은 그래서 소뇌와 뇌관에서는 비틀비틀 걷고 균형을 못 잡는다. 뇌관 기능으로 저하로 인해서 숨쉬기, 심장박동, 자율신경 기능에도 이상이 생길 수가 있고 뇌 기능이 저하되면 기억력 감퇴나 행동장애, 인지장애 등이 쉽게 나타난다. 뇌는 소량의 술에도 뇌세포는 바로 손상될 뿐만 아니라 회복 능력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뇌 기능의 저하로 인한 기억력 감퇴나 행동장애, 인지장애 등이 쉽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평소에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은 치매와 뇌혈관 질환의 발생률이 훨씬 높다. 사람과 비슷한 유전자 구조와 장기 구조를 가진 질을 이용해서 여러 실험에서도 술을 지속적인 해서 먹인지는 인지 및 운동 능력이 현저히 감소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뇌세포의 내부에서 화학적 구조가 변하면서 신경시냅스 가소성이 저하되고 신경세포의 기능에 전반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술을 마시면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른바 블랙아웃 현상이다. 이런 상황이 처하게 되면 술을 마신 것은 기억해도 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사람들 간의 대화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세세히 기억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완전 블랙아웃 현상은
음주 후 수시간을 통째로 기억하지 못하는 현상이다. 과음으로 인한 블랙아웃. 즉 블랙아웃은 많은 양을 빨리 마실 때 올 확률이 높다. 실제로 10명의 음주 실험에 참여했는데 그 중에 5명은 음주 시작 2.5시간 만에 넘어졌다. 해마의 역할은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변환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전송하는 것이다. 음주 속도를 조절하며 폭음을 자제하자. 술을 마시기 전과 마시는 중에 식사를 충분히 한다. 블랙아웃을 경험해 들어도 몸은 대부분 회복되겠지만 한 번 블랙아웃도 내에는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치매의 10%는 바로 술 때문이다. 알코올성 치매는 30, 40대에도 발병한다. 초기 증상의 블랙아웃, 단기 기억 상실증, 그리고 폭력적인 성향일 수도 있다. 다음 그림의 알코올의 분자식을 보면 언뜻 개를 닮은 모양이다. 하지만 술을 마셔도 분자식 모양과 비슷해질 필요는 없다. 음주를 해도 뇌를 보호해야 되는데 알코올의 분자식을 보면 그 모양이 마치 개를 닮았다. 멍멍. 분자식. 씹어야 제맛이라는데 치아 건강 지키기. 건강관리를 빠뜨리면 되는 것이 치아 건강이다. 치아는 없으면 영양 섭취가 어렵고, 둘째, 구강은 감각신경이 발달할 부위로 씹기를 통해서 뇌 기능이 활성화된다. 치아 속의 치근세포의 신경신호가 얼굴의 3차 신경을 통해서 해마와 전두엽 표질에 자극을 줘서 뇌 기능을 높이는 것이다. 셋째, 음식을 씹으면 씹는 근육이 자극을 받아 뇌의 혈류가 증가하고 산소가 잘 공급되면서 뇌 기능을 높인다. 넷째, 치질환의 원인균은 혈류나 신경을 통해서 경동맥의 염증을 유발하는데 동맥경화를 가속화하고 또 가까이 있는 데로 침투해서 치매를 유발하기도 한다. 다섯째, 치아가 건강해서 잘 씹으면 구강 내에서 타액이 분비된다. 타액은 소화, 항균, 점막 등등의 보호 작용을 하는 타액이 대사증후군은 뇌졸중 위험의 4배를 높인다. 대기업 부장인 50세 허리둘레가 급격히 불어났다. 대사증후군이란 신진대사와 관련된 질환이 동반된다. 고중성 지방혈증, 고밀도 콜레스테롤, 고혈압, 당뇨병을 비롯한 당대사 질환을 말하는 것이다. 허리둘레가 낮은 90세 여성은 80cm 이상일 경우, 또 정성지방 수치 150 이상이다. HDL 수치가 40 이하, 여성은 50 이하, 혈압은 130, 85 이상이거나 이미 고혈압 치료를 받는 경우, 혈당은 공복 혈당이 100 이상이거나 이미 혈당 조절약을 투약 중인 경우, 침묵의 살인자 혈압은 120, 80, 140, 90과 같이 두 가지 숫자로 나타난다. 앞에 있는 숫자는 심장이 수축해서 혈액을 내보낼 때 혈관이 받는 압력이고 또 수축이 혈압이다. 그리고 뒤에서는 이완기 혈압을 말하는 것이다. 뇌경색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혈압 관리일 것이다. 고혈압은 증세가 심해지거나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 대부분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침묵의 살인자라고 한다. 고혈압을 오랫동안 앓은 환자는 혈관이 두꺼워지고 약해져서 뇌혈관이 파열되는 뇌저리를 발생하거나 두꺼워진 뇌혈관에 그런데 고혈압이라는 진단을 받고 혈압을 복용해야 하는 경우 혈압약은 혈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용량을 줄이거나 중단할 수 있다. 다만 혈압이 높아지기 시작한 사람이 치료받지 않고 뇌비로 두면 이후에 생존 기간이 평균 약 20년밖에 안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그래서 고혈압은 완치되는 질환이라기보다는 조절하는 질환이라고 볼 수 있다. 조절하는 질환. 약물 치료 전에 혹은
약물 치료와 같이 생활 습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첫째, 나트륨은 혈압 상승에 관련해 있으므로 혈압을 낮추기 위해서 식사 시 염분 섭취를 줄여서 싱겁게 먹도록 한다. 둘째는 규칙적으로 운동하며 체중을 감량한다. 과다한 음주 역시 혈압을 높인다. 위와 같이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고혈압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것은 물론 당뇨, 또 고지혈증, 성인병도 예방할 수가 있다. 다만 혈압은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뀐다는 것을 명심하자. 따라서 혈압은 하루 중에서 같은 시간에 3분 이상 안정을 취한 뒤에 측정하는 것이 좋다. 내 노화의 죽음은 당뇨다. 일상생활에서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포도당은 각 세포에 들어가서 이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도움이 필요하다. 하지만 인슐린이 당을 세포 속으로 넣어주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혈액 속에 남아돌게 된다. 그렇게 되면 혈액 내의 당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게 되고 남아도는 포도당은 결국 소변으로 넘쳐나오게 된다. 이처럼 당뇨병은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제기능을 하지 못해서 세포에서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되는 병이라고 할 수 있다. 당뇨병의 진단 기준은 아래와 같다. 당뇨 영국 바이오뱅크에서 50에서 80세까지 2만여 분석을 따르면 제2형 당뇨병이 있으면서 뇌의 노화가 약 26% 빠르게 진행된다. 즉 2형 당뇨병 환자는 같은 연령의 건강한 사람보다는 뇌의 집행기능, 정보 처리 속도가 더 약해졌다. 최근에 고인슐린 혈증이 알츠하이머 병이 발생하는 데 관여한다는 주장도 있어서 알츠하이머 병을 제3 당뇨병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뇌 피에 기름이 등등 이상지혈증, 콜레스테롤은 체내에 있는 지질의 일종이다. 콜레스테롤은 지방과 유사한 성분으로 물이 녹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로 혈액 안에 녹아서 운반될 수 없다. 저밀도 콜레스테롤은 심장병 발병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린다. 고밀도 콜레스테롤. 한미 혈액 내 지질 상태가 비정상적인 경우가 있는데 이를 이상 지질 혈증이라고 한다. 고정성 지방 혈증, 중년기 고콜레스테롤 혈증은 노년기 알츠하이머 병과 혈관 침해 위험성을 높인다. 고지혈증을 예방하기 위한 식사법을 아래에 제시한다. 단선당이라고 불리는 설탕, 시럽, 식이섬유는 혈중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의 수치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소식을 권장한다. 뇌 건강 좋지 어지러움증이 있는데 빈혈 때문일까요? 중추성 어지러움증은 뇌졸중 심각한 원인의 증상일 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약물 때문에 뇌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나요? 약물 과용에 따른 두통은 아세타미노펜, 아스피린,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등 단순 진통제를 한 달에 15일 이상 복용할 때 나타난다. 이렇게 또한 약물 유동성 파킨슨증은 다양한 약물에 의해서 발생할 수가 있다. 뇌 영상 검사에서 이렇게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